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보험 소송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위 대장 내시경을 많이 봤는데 대장 내시경 받다가 사망한 건입니다. 그래서 보험 소송은 아니고 이제 의료 소송인데 요건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한번 다뤄봐도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키가 이제 167에 몸무게 89 정도 이제 나가시는 비만이시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으셔가지고 약을 좀 복용을 하시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받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프로포폴을 조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여를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이제 내시경이 끝난 뒤에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뒤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고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의료 과실이 있다 해서 소송 낸 건이고 결론적으로는 80%의 의료 과실 책임을 지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선 변호사님께 요거 이제 의료 소송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은 의료 소송은 그 환자들이나 일반인들 보기에는 대부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해봐야 승소 확률이 낮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좀 어떻습니까? 소송 이제 의료 소송이 어렵죠.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가 깨끗한 사람이 뭐 아름답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뒷정리를 네. 잘하는 사람이 네, 아름답다. 네. 뭐 그런 비슷한 그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 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장벽이다 보니까 물론 어렵죠, 소송이. 근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실수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수술을 실수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들으신 분 중에 보험 설계사분도 있지만 보험 계약도 모집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집한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사후 처리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승패가 갈리냐면 꾸준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지 관리가 잘하냐. 그러니까는 보험 설계사 선생님들이 하는 유지 관리의 문제를 의사 선생님들의 비유에서 똑같은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면 경과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게 되면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면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경과 관찰 잘하면은 방심이 안 돼요. 유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실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사후에 일어나. 그러면 보험 설계사 선생님들의 본업 비중은 모집은 최선을 다하죠. 모집은 최선 다하시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사실 전문의 꽃이죠. 수술을 잘 했는데 그 뒤에 시간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반 원리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간의 대부분은 정말 본 게임, 그러니까 수술이라면 수술의 본 게임은 과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과실이 있는 부분은 그 전날 술을 막 거하게 드셔버렸다.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비중은 좀 낮겠죠. 대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수술상의 과실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올까요? 합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본업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합의로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내가 본업으로 했던 모든 건 잘했어. 나는 수술 너무 잘했어.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의 부분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판단의 시각이 소송의 문제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크게 그림을 그려놔야지. 그런데 이게 꼭 의료 소송에서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의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기본 검사 뭐 똑같겠지 뭐 사람이 얼마나 다를까? 이것에 문제가 있죠. 수술을 다 하고 나서 회복 부분이 잘 됐나를 하는 거 이 정도야 뭐 간호사님한테 맡기고 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세요. 자,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럼 9시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디서 승패가 달립니까? 관리를 안 돼, 운동이 안 돼,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하는 것은 몇 년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가 문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를 잘하는 분은 성공한다라는 말은 의료 소송에서 딱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업의 문제의 비중치라고 하는 것은 40으로 잡으면 사전 30, 40, 사후 30, 3대 4대 3 이 정도 비율이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느냐?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볼게요. 수술하고 나면 이 사람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딱 세 가지의 문제가 같이 주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하나는 수술했는데 회복 잘 되고 어떤 문제 있는지 경과를 제대로 관찰해야 된다는 의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경과를 관찰하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갑자기 뭔가가 증상이 발현되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응급조치를 제때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응급조치가 하려고 했더니 이 큰 병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전원조치 의무라고 하는 게 암기가 아니고요. 경과관찰, 응급조치 의무, 전원조치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라고 하나요? 이라고 하는 부분도 놓고 나서 수술했는데 뒤에 맞추니까 잘 깼는지 제대로 일어나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어때요? 경과 제대로 관찰했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 제대로 했냐? 이 큰 병원으로 가야 되면 전원조치 바로 했냐? 이 문제를 딱 으로 해놓게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거 수술이 아니라 수술 위 내시경 검사니까 약제 문제거든요. 프로포 마취제 약을 썼을 때에 수술을 했든 약을 썼든 무슨 뭔가 주사로 투여를 했든 간에 뒤에는 항상 그 뒤 것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료소송이 어렵지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포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과관찰의 문제를 가야 되냐면 부작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를 따지는 거지 좋은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으면 왜 따진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프로포폴의 안 좋은 면을 따지는 겁니다. 안 좋은 면을 조심해서 해라.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왜 마취제를 쓰냐면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 부분이. 그리고 효율적이에요. 대신 부작용은 당연히 있겠죠. 그만큼 좋으면. 이게 억제 기능이 셉니다. 억제 기능이 뭐냐면 심장하고 호흡, 순환기계하고 호흡기계를 억제하면 어때요? 숨 못 쉬고 죽잖아요. 근데 만일에 하나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충 한다고요. 만일에 하나인데 저 환자분이 문제 생기겠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무슨 말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이 가다가 돌에 넣어 만일에 하나는 그것 말하고 다를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의료소송의 프로포폴의 문제는 그런 구조로 의료소송이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변호사님 경과관찰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쟁점이 그 환자 측에서 이게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과다 투여한 거 아니냐, 치료 내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그 경과관찰을 제대로 안 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4가지 정도의 쟁점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꼭 이제 변호사님 강조하신 그 경과 관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부분만 제대로 됐으면 사실 이런 이제 그 사건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건 내용 때문에 여기 이제 그런 지금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검사가 다 끝나고 30분 정도 있다가 간호사가 이제 깨웠는데 이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 일어났을 경우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좀 조치를 취했더라면 좀 괜찮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시 20분 뒤에 깨우러 갔는데 이미 얼굴에 청색증이 발생을 한 상태로 발견돼서 아마 그때는 이미 조치를 취해도 늦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경과관찰이 대부분 의료 사건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본업으로 들어가면 수술이나 약제나 치료 재료 투여했을 때의 문제는요, 과다 조작이냐, 과소 조작이냐, 과다 복용이냐, 가소 복용이냐.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적절한 부분을 넘어가거나 적절한 부분에 적을 때 나타나는 것이 또 의료 과실이죠.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원리는 같네. 여기서는 뭐예요? 과다예요, 과다. 그럼 과소도 안 되고 과소해버리면 마취가 안 들어가. 과다하면 너무 들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전문 영역이죠. 실은 적절한 게 전문이거든요.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절해. 그건 굉장히 음식이 참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 아주머니 참 음식 잘하시네. 그건 적절한 거거든. 간이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절하다,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적절하다, 그러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의 영역에서의 문제는 과소냐 과량이냐, 이제 이 부분, 과소 조작이냐 과다 조작이냐, 수술의 조작을 과다하게 조작했냐 과소에 조작했냐, 이 부분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고, 뒤에 경과관찰은 게을렀냐 게을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게으르거든요, 사실은. 뒤처리는 게으릅니다. 청소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라서, 대신에 과다냐 과소냐의 문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의 입장에서의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딱 2가지를 주장합니다. 과다하게 했다, 과다 조작했다. 그래서 그 과다냐 과소의 문제는 전문인에게 많은 재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다 과소는 2가지로 따져요. 하나는
치료 방법이 선택이 잘못됐다. 이 약 선택이 잘못됐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그것은 재량의 문제로 전문가 영역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의료 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선택했는데 아까 말했던 수술 기술상의 잘못,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드물긴 하죠. 드물긴 하는데 뭐 이렇게 수술 칼 같은 거 쓸 때, 왜냐하면 어차피 의료 기술이 하면 의료 기계가 도움이 되잖아요. 기계. 그건 기술이잖아요. 기술. 손맛이 아니죠. 옛날 어머님들은 손맛으로 하지만 지금은 수술이 기계 조작에 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능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하지 못함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아는데 순간 조작이 너무 과다하게 된 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기계를 직접 하시는 그 실무자들이 수술에 뭐 이런 것도 신문에 좀 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수술의 구조인데 사실은 제가 늘상 하는 거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무 내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 의학적인 구조의 문제, 거기까지 한번 덧붙여 보고요. 이게 이제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상해성이 있냐, 제의성이 있냐? 있다. 의료 과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할 거라고 예상하겠어요? 미처 사망할 것을 미처 예상했겠냐고. 그러니까 고의 우연성, 외래성 다 인정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보험금이 들었다 그러면 보험금 받아야죠. 상해보험금, 재보험금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꼭 면책조항을 조심해야 돼요. 면책조항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놓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 싸움에 빠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리는 조작이에요. 강조하면 90%가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식을 좋아하시면 돼요. 상식에 맞는 논리면 괜찮아요. 그건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너무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자빠져 버립니다. 스스로. 왼쪽으로 기울든 오른쪽으로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너무 좋아하지란 말을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상해다, 우발성, 외래성 다 따진 게 좋은데 뭘 놓치냐? 문구를 놓쳐요. 문구. 그러니까 보험에 있어서는 면책조항이 의료 처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구는 놓치고 맨날 말싸움한다. 이게 상해에 해당되냐, 재해에 해당되냐. 그러니까 그런 걸 보험금이 할 때 그러면 절음발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료소송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이 어쩌다 보니까 말이 나오면서 상해하고 문제의 보험약관으로 건너가는 지점에, 보험으로 건너가는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95%는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많이 읽은 사람은 이론 몰라도 돼요. 5% 몰라도 돼요. 그건 저절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이론을 95%를 알아도 문구를 소홀히 하면 95%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저와 같이 보험 전문으로 한다는 저희들의 변호사 세계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 이론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구, 그것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게을러서 뒤처리 안 하고 수술 잘했으니까 내버려 둬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청색증이 일어날 정도로 방치해버리는 결과에 이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말씀을 좀 덧붙여. 오늘 이제 우리가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워낙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건강검진에도 뭐 그냥 위암을 검진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니까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늘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뭐 짜투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결국 손해배상금이 대략 한 2억 2천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 중에 항목 중에 보니까 위자료 지급되는 항목이 있는데 망인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위자료는 사람이 이제 이미 고인되는 분한테 위자료가 나온다는 거 오늘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요거 잠깐 좀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죽은 사람은 사람은 아니죠. 고통은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죽기 직전에 극심한 고통은 누구에게나 찰나의 고통이라 하더라도 있다. 그러니까 망인이 죽기 전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남겨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서의 위자료는 남겨두고 그래서 유족이 받아가는 거고, 표현을 할 때 그걸 줄여서 망인에 대한 위자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위자료이지?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위자료의 문제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장내시경 관련해서 의료소송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 중간에 그 관련된 보험
있다면은 뭐 상해 관련된 사망, 뭐 재해 사망 이런 걸로도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